안녕하세요. 밀리터리 이슈를 전달하는 밀리슈입니다. 적어도 침공 항공기와 드론 격추가 가능한 이동식 자주 대공포인 K-30 비호 복합은 최근 계속되고 있는 인도와 중국 간의 국경 분쟁으로 인해 인도에서 도입을 하려고 추진 중인 장비입니다. 하지만 인도가 무기를 주로 수입하는 나라 중 하나인 러시아의 해방으로 선정 직전까지 갔던 사업이 계속 미뤄지며 인도 국내 자체 개발로 돌아섰었습니다. 당시 인도 내에서도 이러한 결정에 대해 비판이 많았습니다. 계속 미루어지던 K-30 비호 복합의 인도 수출에 대한 소식이 인도 언론인 인디아 투데이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2020년 11월 8일자 인디아 투데이에 관료주의에 빠졌다라는 제목으로 중국과의 국경 분쟁이 계속됨에 따라 국방부는 필수 무기 조달 4건을 되살리기 위해 움직입니다. 하지만 여러 요인이 문제의 조기 해결을 방해한다라는 부제로 게시되었습니다. 인도에서는 육군용 카빈 소총, 이동식 지대공 미사일 체계, 경 헬리콥터, 견착식 지대공 미사일 등 주요 4가지 품목에 대해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여러 요인으로 지연되는 이 사업을 급하게 추진하려는 이유는 중국과의 국경 분쟁 때문이며 이동식 지대공 미사일 체계 도입 사업에 대한민국의 K-30 비호 복합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도입 사업 4가지에 대한 모든 언급이 있어 K-30 비호 복합과 관련한 내용을 선별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카빈 소총, 이동식 지대공 미사일 체계, 경 헬리콥터, 견차식 지대공 미사일에 대한 4개의 큰 조달 사업이 현재 몇 달 동안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중국과의 지속적인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긴급히 요구되는 하드웨어를 확보하는데 지연이 발생한다고 해서 위기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도의 가정주도형 방위사업 인수는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각 계열 체결까지 7년에서 8년이 걸립니다. 육군의 오래된 군용 하드웨어를 대체하는 것은 특히 2가지 사례가 시급합니다. 특히 최전선의 시아첸과 라다크에 있는 높은 고지의 군수보급을 위해 사용된 육군의 1970년대 치타 헬리콥터 모델과 저비용의 방공 솔루션을 제공하던 견착식 미사일을 재고 감소는 이들 운용 수명이 끝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군은 2차 세계대전에서 사용한 L-70 방공포를 대체할 새로운 방공포 미사일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도 정부는 경 헬리콥터, 방공포 미사일 시스템, 카빈 소총에 대한 아트마니르바르 바라트 구상에 적합한 자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상의 편차, 예산상의 제약, 경쟁자들의 불만, 최근 국산화에 대한 새로운 추진 등 다양한 이유로 이러한 거래들은 외교부가 다루기 힘든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 인도의 최대 무기 공급국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러시아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 국영 기업들은 큰 금액의 품목 중 3개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으며 모스크바는 정치적 차원에서 거래를 지연시키기 위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에 상당한 외교력을 가진 또 다른 나라인 UAE 정부는 카빈 소총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위의 무기 품목에 대한 다루기 힘든 지연을 해결하고자 최근 여러 회의를 열었지만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9월 15일 국방부는 이중 3건의 조달의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UAE 카라칼사의 93,000여 정의 카빈 소총과 대한민국 하나디펜스의 자주방공포 미사일 시스템 SPAD-GMS에 대한 수입을 전면 백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카빈 소총 도입 사업은 단 한 회사만 자격이 있었고 바람직하지 않은 단일 공급 업체 상황이라 취소되었고 방공 시스템은 러시아 경쟁 업체의 불만 때문에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여가 지나도 육군에서 무기 조달에 열을 올리고 있어 2거래 모두 난항은 겪고 있지만 폐기되지는 않았습니다. 방공포 미사일 시스템의 경우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2013년에 육군에서는 자주 방공포 미사일 시스템의 5개 연대 규모의 요구를 제시하였습니다. 104대의 규모로 예산은 약 25억 달러에 달하며 각 차체에는 30mm 기관포 2개와 4개의 단거리 유도 미사일을 장착하는 것입니다. 이 자주 방공포 미사일 시스템은 저공 비행 항공기, 헬리콥터, 드론과 같은 위협으로부터 중요한 지역과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디펜스가 만든 대한민국의 K-30은 러시아의 경쟁업체 2곳을 제치고 가장 낮은 입찰가로 주목받았습니다.
러시아 측이 협상 배제에 반대하자 비용 협상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에서는 2011년에 계약을 위한 육군 사양이 너무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파기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하나는 인도 방산업체인 라센 토브르 또는 다른 인도 방산업체들이 기존 시설에서 제조, 조립, 통합해서 최대한의 현지화를 제공할 것이라고 정부 소식통이 말했습니다. 여기까지가 K-30 비호복합 관련 기사 내용이며 기사에 경헬기 도입 등 여러 부분이 함께 있어 관련 내용만 정리하여 소개하였습니다. K9 수출을 통해 인도 시장을 진출한 적이 있는 하나디펜스가 K-30 비호복합 역시 현지화 전략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수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는 옛 소련 시절 도입한 23mm 사연장 대공포 395문과 40년간 운영한 40mm 대공포 1920문을 대체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차세대 방공포 미사일 시스템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에서는 2014년 입찰 공고를 내고 2015년 기술평가 발표, 2017년 시험평가 등을 거쳐 2018년 10월 비호복합을 단일 모델로 선정하였습니다. 당시 규모를 살펴보면 비호복합 104대, 탄약 운반 차량 97대, 지휘용 차량 39대, 미사일과 탄환 각각 4,928발, 17만 2,026발 등으로 구성된 이 사업은 전체 규모가 2조 5천억 원에서 3조 원 사이로 추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큰 사업 규모는 인도에 많은 무기를 수출하는 러시아의 정치적 압력과 로비를 통하여 사업 신청 재평가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현지 언론을 통해 계속 지연되던 사업이 인도 육군의 요구로 다시 추진 중인 상황인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비호복합 인도 수출과 관련하여 군수 무기 수출은 제품 자체적인 성능도 중요하지만 정치적인 요소도 무시하기가 힘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상황만 아니라면 인도 육군 측에서 성능과 비용 측면에서 하나디펜스의 K-30 비호복합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선 협상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분쟁 중인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전쟁에서 무인기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에서 드론 파괴에 적합한 K-30 비호복합의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다음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밀리터리 이슈를 전달하는 밀리 이슈입니다.